언니 오랜만이야. 한 8년 만인가? 이시야? 뭔데? 반응이 좀 차갑다. 동생이 8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가장 엮이기 싫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우와, 너무해. 그래서 무슨 용건인데? 용건도 없는데 그냥 연락한 거면 바쁘니까 그냥 무시한다? 아, 잠깐만. 용건이 있어서 연락한 거 맞다고. 그럼 빨리 말해. 그렇게 재촉하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 뭐래? 언니 남편 이름이 정태수 맞지? 뭐? 7년 전에 결혼한 거 알고 있거든. 그래도 뭐 언니가 결혼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랑 결혼하겠나 싶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반년 전에 우연히 언니랑 같이 걷는 모습을 봤는데 와, 진짜 생긴 게 너무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다음날에 모텔로 가서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어. 그 후로 매주 한 3번은 만났지.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연락이 아닌가 싶었거든. 뭐야? 안 놀라네? 걔랑은 오늘 이혼했거든. 자꾸 지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진실한 사랑을 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헛소리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네. 뭐야? 벌써 이혼까지 한 거야? 맞아. 내가 이혼 후에 살 집도 정해졌고 내일 오전 중에는 이사 갈 예정이야. 그니까 걔랑 같이 살 생각이면 내일 오후 지나서 살든가. 그래? 역시 언니는 나한테 안 된다니까? 아빠 엄마도 예쁘고 애교도 넘치는 나만 사랑했었잖아. 그래서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난 거지. 이번에도 그때랑 다를 게 없어. 태수 씨가 말한 진실한 사랑도 그런 거라고. 태수 씨한테 사랑받은 것도 나뿐이니까 결국 언니가 집을 나가게 되는 거야. 진짜 나는 항상 사랑만 받네? 아니 언니, 태수 씨한테 애가 있었어? 맞아. 뭐야, 그것도 몰랐어? 몰랐지. 오후에 태수 씨네 집에 이삿짐 들고 갔더니 거실에 어린 여자아이가 TV 보고 있었다고. 턱에 점 있고 단발머리 하네? 그래, 걔. 그럼 태수 딸 하은이 맞나보네. 이럴 때는 보통 엄마가 애를 데려가는 거 아니었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태수가 하은이를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된 거야. 자세한 건 남인 내가 떠들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태수한테 직접 듣던가 해. 아니, 잠깐만. 지금 애 딸린 남자랑 신혼생활을 하라는 소리야? 싫으면 헤어지던가. 이미 혼인 신고했단 말이야. 그렇게 빨리? 하여튼 나 지금 짐 정리한다고 바빠. 아, 뭐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언니가 애 데려가던가 해. 난 애까지 케어하는 거 싫단 말이야. 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또 뭔데? 이번 달 말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러더만. 마당까지 딸린 좋은 집인데 왜 나가야 되냐고. 난 이 집이 당연히 태수 씨 집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 그 집까지 노렸던 거구나? 아니, 빨리 설명이나 좀 해봐. 참. 걔는 맨날 중요한 설명은 그렇게 빼먹더라. 그래서 뭐냐니까. 그 집은 내가 일하는 회사 사택이야. 뭐? 사택? 걔는 나랑 회사도 다르니까 직원인 내가 거기서 살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 진짜로? 덤으로 말하는 건데 사택이었기 때문에 월세도 20% 정도만 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도 못하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 그럼 태수 씨 회사 사택으로 이사 가면 그만인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특별한 거지. 보통 회사들은 사택 없어. 없다고? 그냥 따로 물건 찾아서 월세 내고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해야지 뭐. 그럼 얼마나 드는데? 지금이랑 비슷한 조건의 집에서 월세 내고 살려면 한 150은 들걸? 그렇게 많이 들어? 한 1년 전에 나도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할걸?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맞벌이 하던 나도 이제 없고 월세로 나가는 돈도 훨씬 늘어날 거라서 아마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 거야. 뭐? 그니까 앞으로 형편이 확 나빠질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태수랑 하은이랑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거야. 형편이 나빠진다고?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이혼하면서 부부끼리 같이 모은 돈은 위자료를 대신해서 내가 전액 다 받게 됐거든? 그니까 지금 태수는 진심으로 돈에 여유가 없다는 건 확실하게 말해둘게. 뭐라고? 참고로 걔 나보다 돈 한참 더 못 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난 아직 짐 정리 덜 됐으니까 간다. 아니, 잠깐만! 안녕. 언니, 엄청 중요한 거 있지 않았어? 어? 나 뭐 깜빡한 거 있어? 당연하지. 뭔데? 양육비! 뭐? 하은이 양육비 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로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청구할 거니까 빨리 내. 금액은 2억이야. 못 내. 왜? 시아야, 나는 하은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어. 왜 그렇게 무책임한데? 태수가 아무 말도 안 해주디? 뭐가? 일단 걔랑 얘기부터 똑바로 해. 이건 내가 아니라 걔 입으로 설명해야 할 얘기니까. 어? 언니한테 청구한 양육비가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언니 자식한테 2억 정도는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빨리 내라고. 뭐? 난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다니까? 태수 씨한테 말했더니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자고 찬성했거든? 그니까 빨리 2억 달라고. 나 말고 하은이 친모한테 달라고 해. 뭐?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자고? 아주 머리가 꽃받친 것들끼리 잘 만났네? 뭔데? 원래는 태수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둘이 얘기가 잘 안 통한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그니까 뭐냐고. 하은이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야. 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태수가 밖에서 낳아온 애라고. 밖에서 나온 애? 걔랑 불륜 상대랑 사이에서 태어난 앤데 1년 전에 걔 엄마가 갑자기 실종됐다면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애를 데려온 거야.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하은이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뭐야 그게?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혼한 애 만회하면서 다퉈왔어. 뭐 하은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도 밥이랑 빨래는 해주고 있었지만 사실상 태수랑은 거의 한 지붕 별거 상태였어. 한 지붕 별거? 태수 입장에서는 나랑 이혼하면 수입도 확 줄어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수준을 유지 못하고 집도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이혼하자고 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타난 게 바로 너야. 그래? 걔가 갑자기 진실한 사랑인가 뭔가에 눈을 뜨게 된 덕에 한 방에 이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럼 언니 입장에서는 나한테 태수 씨를 빼앗긴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는 그런 말이야? 맞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양육비가 어쩌고 하는 것도 나는 법적으로 하은이 엄마가 아니고 양육권은 애초에 태수한테 있었으니까 이혼까지 한 내가 양육비를 낼 의무는 애초에 없어. 진짜? 언니한테 양육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봐. 어차피 처음부터 니네가 쓰려고 달라는 거였잖아. 아니, 얼마 전부터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셋이서 딱 붙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태수 씨랑 꽁냥 될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고 뭐가 없어. 하은이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다 싫다고.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지 뭐. 이혼하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설마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본가를 나온 건 아니지? 잘난 구석 하나 없는 네 언니가 만난 남잔데 뭐가 좋다고 만나? 절대 안 돼. 뭐 이런 느낌인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본가로 못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면 그거 말고는 없겠다 싶어서 말해봤는데 딱 들어맞았나 보네? 언니, 나 이혼하고 언니네 집에서 살래. 안 돼. 왜? 이번에 내가 이사 간 곳은 회사 기숙사야. 직원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못 사는 곳이라고. 나 이제 언니 말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 나 좀 도와달라고. 너 말이야. 남의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 일할 생각은 안 해봤어? 그건 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벌이 생각도 못하고 있어. 만약 진짜로 이혼할 거면 혼자 벌어서 먹고 살 각오도 해야 되고 이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고 해도 맞벌이는 피할 수 없을걸? 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 아니,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생각을 좀 해봐. 난 하나하나 설명해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언니. 나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그럼 안녕. 이혼한 지 몇 달 후에 부모님이 웬일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다 싶었는데 노후에 자기들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본가로 와서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노리고 있던 시아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겠지만 저는 싫다는 단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경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시아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남성 편력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알게 된 태수는 바로 시아와 이혼했고 살던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시아는 그 길로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 후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현재 물류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물류회사는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우연한 계기로 일을 도와드리면서 정착했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죠. 지금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지만 한때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때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신혼집에 짐은 다 들어갔니? 더 필요한 건 없어. 오늘 소파까지 다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골랐던 그릇 세트랑 찻잔 세트도 다 온 거지? 네, 그럼요. 지난주에 입주 청소하고 다 들어왔어요. 뭔가 어수선하긴 한데 이제 나름대로 구색을 갖췄어요. 옷이랑 저희 몸만 들어오면 되네요. 사돈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가 회사 핑계로 많이 도와주질 못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세아가랑 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사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일 보세요. 저도 바빠서 많이 못 도와주는데 세정 씨랑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저희 입주 청소를 한 번 더 할까요? 소독도 한 번 더 할 겸해서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지. 요즘 새집 증후군 때문에 환자들 많거든. 나도 안 그래도 한 번 더 하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업체 골라서 하거라. 아무래도 입주 청소랑 겸해서 하는 곳은 별로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테니 알아보마. 그리고 세아가 너 다니는 학원은 언제까지 나가는 거니?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은 채우고 싶어서요. 그러니? 일단은 알았다. 사돈,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혹시 세정이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편히 집에서 살림도 배우고 내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일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찾아서 하면 되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어서 자세한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도 성인이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니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강요해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생각 없어요. 저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하루아침에 그만둘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래, 알았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비슷해서 서로에게 금방 빠져들었죠.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 동안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인고 커플로 소문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남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고 서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아파트도 갖고 계셨고 건물도 2채 정도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공무원 출신인데다 당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상태였지요. 당시 제 나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재정 수준 정도도 비슷했고
서로 기우는 거 없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결혼했답니다. 인사드리는 것부터 상견례, 결혼식까지 모든 게 수월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 인천이었는데 그 근처로 빚 없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쉬는 날이라 집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겠고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미안한데 일 다니는 거 그만둘 생각 정말 없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장 관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하던 일이기도 하고 나름 자부심 갖고 했던 일인데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쉽사리 관두는 게 아주 아쉬워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제가 학원을 안 나갔으면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유라고 할 게 뭐 있니? 양가 집안 멀쩡하고 여유로운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때 아이 낳고 남편 내조하면 좋잖니. 쉬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상황인데 굳이 너까지 돈을 벌어야 하냐 이거야. 어머니, 젊어서 더 바짝 벌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마음 편히 돈만 쓰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네 나이 지금 아이 낳고 기르면 금방 40살이고 초등학교 가고 그럴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매번 그렇게 다닐 거야? 시간도 아깝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일을 관두라고 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넌지시 남편 내조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저도 당연히 맞벌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면 물론 저야 편하겠죠. 주변에 결혼해서 경력 단절 생긴 친구들 보면 참 많이 아쉽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일을 관둘 것을 종용하셨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지라 일주일에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이긴 하지만 신혼답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당장 먹고 살 능력은 되었기에 결국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섰어요. 세아가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라디 임신이 맞대? 지난번에 피검사 수치로는 임신이었는데 오늘 초음파 해보니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임신이 아니라는 말이니? 네, 그렇대요. 시기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기도 하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대요. 그러게 내가 뭐랬니? 진작에 일 그만두랬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세정이 몸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엄마가 원해서 검사도 다 받았는데. 지금 검사가 문제야? 그러게 빨리 관두고 몸 관리부터 하라고 했잖니. 지금 가져도 이미 노산인데 어떡할 거야? 엄마, 너무 나무라지 마. 우리가 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기본적인 몸 상태부터 다시 봐야겠어. 내일 오전에 시간 비워놔라. 나랑 갈 곳이 있어. 어딘데 그러세요? 어디긴 어디야. 한의원이지.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 알아왔다. 가서 맥 짚어보고 네 몸에 맞는 보약도 먹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요가인지 뭔지도 다니고 몸 관리에 힘쓰거라.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되긴 뭐가 돼. 안 그래도 노산인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서 머리라도 나쁘면 어떡하니?
그럴까봐 내가 보약 지어주는 거다. 가서 설명 듣고 약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생길 아이도 더 안 생기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한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이 주신 보약도 잘 챙겨 먹고 당신이 나 신경 쓰지 않게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도 할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일 다녀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쉽게 안 풀리지? 아빠, 나 정말 속상해. 이러다 정말 안 생기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딸들은 임신하는 것도 엄마 닮는다더라. 네 엄마도 너 가질 때 많이 고생했어. 그렇게 들어서지 않던 애가 맘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내니 생겼더라. 정말? 엄청 간절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간절했지. 근데 엄마 아빠도 결혼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아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급하게 마음 먹으면 될 일도 안 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그리고 다음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 계획에 집중했지만 아이를 갖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저희 둘만 좋으면 그만이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성화였고 친정 부모님은 제 몸부터 살피라는데 양가 집안의 다른 분위기에 점점 난감해지려던 찰나 기적적으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미 잔치 분위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남편 내조 노래를 부르는 시댁 때문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밥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 그만둬? 병원? 아참, 내 정신 좀 봐.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사실 나 친구랑 병원 개원하기로 했어.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것도 우리 나이엔 힘들잖아. 차라리 개인 병원 운영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럼 병원 관둔 거야? 지난주에 사표 내고 계속 미팅 다니고 있어. 병원 개원하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지. 나는 가끔 당신 이해가 안 돼.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하는데 왜 그런 걸 상의를 안 하는 거야? 난 그냥 동거인이야?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야 해? 당신은 날 못 믿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한테 뭔 말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직장을 바꾸는 문제는 상의해야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다행인 거야. 만약에 태어나서 보살펴야 했으면 우리 지금처럼 못 살아. 당신 임신하더니 무척 예민해졌나 봐. 내가 어디 가서 허튼 짓 할 놈이야? 와이프도 있고 태어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아무튼 점점 나는 뒷전인 것 같아. 그거 은근히 서운한 거 알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또 울고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 그러면 뭐해.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아내가 맞긴 한 건지. 당신 말대로 내가 예민하게 군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말은 해줬어야 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대신 분명히 이것 하나는 약속해 줄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바짝 벌어서 우리 세정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치, 그러면 다야? 아무튼 봐주는 것도 이번 한 번만이다. 자꾸 나 서운하게 하면 나도 안 참을 거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오늘 일찍 들어갈 거니까 당신 좋아하는 보쌈 시켜 먹자.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동료 의사와 병원을 개원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집중된 일상을 보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남편은 강남에 병원 개원을 했어요. 다행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고 입소문이 많이 난 덕에 매출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이가 돌이 같이 날 무렵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친정 아버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혹시 아빠한테 연락받은 거 없지? 장인어른? 연락 온 건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말이지. 사실은 아빠 회사 사정이 어려운가 봐. 지난번에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 그게 뭐 어쨌다고? 알아듣게 설명해야지. 물류 사업하면서 수출로 사업 확장하시려던 거 알지? 그럼 알고 말고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자금이 모자라신 거야? 그게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사업 자금 들고 도망간 거 같대. 뭐라고? 그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사람 볼 줄 모르시나?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 큰 돈을. 평소 업무도 잘했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그럴 줄 몰랐나 봐. 이번에 사업 자금 된다고 급하게 집담보로 대출도 받으셨던데. 아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고? 응, 신고는 하셨지. 그 사업은 이미 물거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대출금 이자부터가 문제래.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이래저래 금전적인 손실이 장난 아니라시네. 그럼 어떡하자고? 대출 같은 거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사기를 당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모자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억 단위인데다가 도대체 뭘 얼마나 벌려고 그러셨대? 나 병원 개원하느라 돈 다 쓴 거 알잖아.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무튼 당장 집부터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집만 구해드리면 안 될까? 큰 집 필요 없고 당장 지내실 곳으로. 뭐?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도대체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기를 당하냐, 쯧쯧. 진짜 말 그렇게 할래? 난 돈 없어. 분명히 말했다. 구해드리려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내가 적금 든 것 깨서 보태드릴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아니니까 눈독 들이지도 말고. 진짜 너무 비참하고 서운하다. 알아서 해. 누가 뭐래? 애초에 사기를 당한 건 여지를 만든 탓이야. 그러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일구신다고 하셔서는 그게 다 자식들 앞길 막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하는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진행하셨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덕분에 친정 아버지는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되셨고 당장 대출금에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어떻게든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급한 대로 제가 모아둔 돈을 모두 긁어모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터라 사시던 집도 처분하셨고 그 돈으로 위약금이며 직원들 월급을 해결해 나가셨어요. 방 2칸짜리 지하 방으로 이사하시면서 재기를 노리며 이 악물고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저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친정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격리 업무를 비롯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친정 일을 나 몰라라 했죠. 얘, 넌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 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어요. 친정 아버지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직원 감축을 해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일을 하니? 여자는 애나 잘 키우고 남편 내조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도영이 어린이집에서 적응은 잘해. 어머니도 일하셨었잖아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어머, 너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디서 배우긴요. 이 사람한테 배운 거죠. 당신 아직도 그래? 사람이 뒤끝이 길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라면 나도 들었다. 너 그동안 모은 돈 홀라당 사돈 줬다면서? 그 돈으로 애 잘 키우고 남편 하는 일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안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저라도 도와야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친정만 감싸고 돌 거면 이혼하거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원치 않았어. 내가 결혼하면서 그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가만 보니 너도 너희 아빠를 닮은 개로구나. 생각이 부족하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너도 매한 가지고.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 출가회인인 거 몰라? 남들한테 물어봐. 다 당신 욕하지. 당신이 너무 과한 거야. 당신도 여전하네.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겠어?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병원도 잘 되고 있고 내년에 확장 이전하는 거 몰라?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좋은 말 들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 앞으로 당신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격리, 사무 업무를 했고 종종 해외 기업들과 미팅을 할 때 통번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도망간 동업자도 잡아들이고 회사도 예전만큼 다시 회복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죠. 더 잘된 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과 업무 계약도 맺고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유지만 하면 좋겠다 싶었고 매일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술 자주 마시네? 내가 술 주정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휴, 문제는 내가 문제지 뭐.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뭐야, 왜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를 해주든 말든 하지. 몰라. 나중에 말할게.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세정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뭐가 힘든지 이야기를 해봐. 진상 환자라도 있었어? 너는 내가 그런 거에 기죽을 것 같아? 나를 뭐로 보고. 그럼 도대체 뭔데? 나중에 일 마무리되면 알려줄게. 그나저나 가진 돈 좀 있으면 빌려줘. 돈은 왜? 퇴직금이랑 엄마가 노후자금 모아둔 거 다 썼거든. 이번에 엄마 집 이사해야 해서 급하게 전세금 올려줘야 한대서. 나도 확장 이전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큰일이네.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사실 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번에 엄마 집 구하면서 부동산 갔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봐. 돈을 그대로 들고 날랐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엄마랑 나랑 완전 멘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기당하는 건 머리 나쁘면 당하는 거라고 했지? 당신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 엉터리였네.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지. 당신이 의사면 뭐해. 이딴 식으로 사기나 당하는데. 병원 개원하느라 돈 없으면 병원 팔아서 돈 메꾸든지 알아서 해. 장인어른 사업 다시 잘 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도 다 돌려받았다며. 그럼 여유 있으신데 나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어려울 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당신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신경 끄고 대출 받든지 알아서 해결해. 머리 나빠서 사기꾼한테 멍청하게 사기나 당하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이게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이었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으면서 어디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 당신이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했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후회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봐. 와, 진짜 답 없다. 당신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 얘, 너 정훈이한테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는데 애가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 그거야 어머니가 잘 아시겠죠. 저한테 왜 물으세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병원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러는 그 사람은요? 저희 친정 어려울 때 멍청하다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한 게 누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따지실 입장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물론 안 되죠. 그럼 되냐고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은 잘한 건지 따져보세요. 너 안 되겠구나 정말.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면 우리 정훈이랑 갈라서거라. 이혼하라고요? 까짓 거 얼마든지 하죠 뭐.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 해요? 너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돈 보내라.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싫은데요? 이혼하라면서요. 까짓 거 하죠 뭐. 그이가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저는 서운하게 한 거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그중에 어머니도 한몫하시고요. 저만 모자란 년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나 욕하는 거냐? 남이면 벌써 욕하고도 남았죠. 어머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갈라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서류는 조만간 보내드릴 테니 그이 보고 알아서 도장 찍으라고 하시고요. 그럼 쉬세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각오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쌓여있던 걸 다 쏟아내고 나니 한결 속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2달 가까이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개인 돈까지 모자라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홀라당 다 날려버린 상태라 정말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설득하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만 무거운 마음을 풀라고 말입니다. 세정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상황이 그랬을 땐 윤서방이 정말 미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아보고 온갖 풍파를 다 겪어봤잖니. 지금 윤서방은 온갖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온 걸 거다. 그러니 이제 너도 마음 푸는 게 어떻겠니? 그 응어리가 쉽사리 사라질 것 같아요. 아빠 같으면 그딴 모욕을 당했는데 괜찮겠냐고요. 물론 안 괜찮지.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다 한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상황 돼보니 알겠더라고. 그때 장인어른 심정이 어땠을지, 그걸 지켜보는 당신 마음은 어땠을지 나중에 깨달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불쌍한 척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그랬어? 할 것 같아? 당신 사람 잘못 봤어. 한순간 사과하는 거로 무마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갈게. 당신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세정아,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응? 가끔 보면 너 정말 냉혈하냐. 그러지 말고 아이도 있으니 마음 좀 다스려봐라.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다고 하신 거 모르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당신 인생에 보탬이 되긴 하는 건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알아?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 내가 살면서 다시는 당신 상처되는 말 안 듣게 해줄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나 그리고 사업 접고 다시 병원 들어갈 거야. 따로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괜히 나대서 미안해.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갈게. 정말 맹세해. 그 말 사실이지? 나 마지막으로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할 거야. 바닥을 쳐봤으니 더 열심히 살게.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과 제 돈을 합쳐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 주었어요. 모든 빚을 갚고 대출금 3천만 원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이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보금자리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반찬을 싸들고 오시더니 쭈뼛쭈뼛 어색한 태도로 제 손을 붙잡으며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그 뒤로 양쪽 집안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을 정리하고 원래 근무하던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벌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벌긴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훨씬 좋다며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돈이야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아이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더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할 거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의 앞날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들을 키우며 시누이와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게 되면 갈등이 많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시누이가 저와는 많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싸움이 많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가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요. 싸가지 없이 굴던 시누이를 참교육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부탁이니까 하영이한테는 제발 나랑 엄마 옷가게 하는 거 망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말아줘. 괜히 말했다가 걔가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거 더 심해져서 죽겠다 뭐다 난리 피우면 정말 큰일이라고. 알겠지? 아가씨가 제대로 사정을 알아야지 집안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언제까지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게 냅두면 안 되잖아. 당신도 그렇게 싸고 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혼낼 건 혼내고 말을 할 건 하란 말이야. 알지? 이때까지 나랑 엄마랑 얼마나 하영이한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거. 그럴 때마다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치고 술 마시고 어디 기절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가뜩이나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제 애 혼자 키우는 신세 됐다고 울상이던데 이 상황에 엄마랑 내 옷가게까지 망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난리 난다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까짓 거. 아가씨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까지도 허락해줬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아가씨는 대체 언제까지 머물 예정이야? 그걸 알아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엄마랑 나 보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싶다고 그러네. 애 돌보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고 본인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애 돌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몇 살 안 된 애라지만 기저귀 가는 것부터 해서 전 불리는 것까지 하나도 쉬운 일 없을 텐데. 걔가 워낙 막 살아와서 그런 분야를 잘 모를 거야. 당신이야 뭐 간호대학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장인어른도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많이 알려주고 본보기를 보여줘. 잘 알면 뭐해? 어차피 그래봤자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애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당신이나 나나 딱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병원 검사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조만간 가질 수 있을 거야.
3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안 됐잖아. 안 되는 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 요즘은. 당신이 그러면 하영이 들어오게 하지 말까? 괜히 애까지 딸린 시누이 돌본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가정에 불화 생길까봐 그래. 아니, 아가씨 들어오게 해. 아가씨 들어오게 해서 같이 지내고 친해지면 나도 좋지. 또 애도 같이 돌봐주다 보면 미리 육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물론 나도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책으로 보기는 했었지만 이론이랑 실제랑은 다른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부탁 좀 할게. 제발. 진짜 하영이한테는 나랑 엄마가 망한 거 절대 말하기 없기다. 알겠으니까 얼른 제기나 해. 당신이랑 어머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니야. 이제 옷 장사는 할 게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엄마 옛날에 알고 있던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옷가게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냥 나도 직장 알아보면서 평범하게 일을 하려고. 엄마도 이제 건강도 안 좋으니까 그냥 쉴 거라더라. 당신은 뭐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있다면 아가씨 쪽이지. 하영이도 직장 구한다고 그러더라. 엄마가 애 돌봐준다고 하니까 그거 비용 주기로 하고 본인은 직장 일하겠다네? 그러면서 전 남편보다 좋은 새로운 남자도 한번 만나보겠다고. 아주 꿈이 야무져.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그런 의욕은 보기 좋다. 그런데 아가씨 성격은 여전하신가? 걔 성격이야. 원래부터 안 좋았잖아. 나이 먹고 조금 유순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까탈스럽고 좀 하자 많은 애야.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내쫓아낼 테니까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나 걱정해주니까 좋기는 하네. 난 언제나 당신 바라기잖아. 장인 어른이랑 싸우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주고. 그런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됐어. 지난 얘기를 못하러 해. 그리고 내가 당신 선택하고 집안 버렸다고 해도 뭐 아예 남남된 것도 아니고. 아빠도 언젠가는 화 푸시겠지.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옷가게 사업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아빠가 반대하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편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 없이도 혼자서 아들과 딸 하나씩을 잘 키우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판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허리가 아프셔서 옷가게를 오랫동안 비우게 되었고 남편만으로는 옷가게의 유지는 무리가 있어 가게가 점점 기울어 가다가 마침내는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혼자 지내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호소해온 시누이 때문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었으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이기적이고 사람 자체가 미성숙해 함께하는 생활 동안 마찰이 많기도 했어요. 언니, 엄마가 몸이 불편한 입장이면 언니라도 저를 신경 써주셔야죠. 제가 애 키우는 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에 온 건데 이렇게까지 무신경하실 수가 있나요? 집에서 주부로서 딱히 바쁘신 일 없지 않나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애 잘 돌봐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엄마가 애 신경 쓰고 있지만 손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쪽이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너무 염치가 없으신 거 아닌가? 염치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오빠랑 엄마가 번 돈 덕분에 이 넓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수영이다, 꽃꽂이다, 취미 활동은 온갖 거 다 즐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집안일 나름대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집 사는 엄마 눈치를 본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 않나 싶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일만 해도 모자랄 판에 돌아다니시는 게 웬 말인가 싶어서요. 지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나태하게 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집안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집에 한 숟가락 더 보태게 만드신 아가씨 쪽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취직한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머리를 식힌다고 그런 거라니까요. 방문 열 때마다 게임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 때마다 정말로 우연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실까? 저 정말 미치는 꼴 보려고 그러세요? 사람 정말 억울하게 만드시네. 저도 아가씨 어떻게 사시든 간에 그렇게까지 참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지내는 동안 신경 거스를 일 만들지 말자고요. 참견하지도 말고요. 그래서 우리 애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리 육아 연습하고 싶다면서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하라면서요? 저 온 첫날에 하셨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냐고요. 지금도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내킬 때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견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울해하고 있고 직장 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안 되죠. 제가 이기적으로 굴었다고요?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가씨가 이기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언니랑 더 말다툼 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앞으로 그냥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빠랑 엄마가 돈을 다 버는데 너무 일을 안 하신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저요, 나름대로 애 돌보는 거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애가 뭐 먹으면 아토피에 올라오는지부터 어떤 거에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것도 다 과학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언니, 오빠랑 엄마야 장사 일찍부터 한 사람들이라지만 저는 달라요. 저도 대학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과학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사람 현혹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진심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육아에 대해서 알면 더 잘 아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뻔뻔하게 요구를 해대는 신우이의 모습 때문에 화가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옷가게 망한 것을 알리고 있지 않다지만 사실은 신세가 아주 처량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이혼한 처지의 애를 혼자 키워야 되고 기댈 구석인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 신우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의 악화를 겪고 있는 엄마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가 병원에서 의사하고 환자 돌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골골거리는 꼴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동네 창피할 일 아니야? 김서방이랑 사돈 양반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잖니. 이 와중에 나 아픈 것까지 더해서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들어야겠어? 나도 요즘 생활 편한 것만은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잖아. 아빠가 결혼 반대하면서 돈 한 푼 안 준다고 할 때도 계속 나 챙겨줬던 게 엄마고. 이러다가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 엄마 아픈 것도 모르는 불효자식 만들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의절한 일 때문에 최근까지도 아빠랑 또 얘기해봤다.
김서방이랑 결혼한 거 아빠가 반대했었던 때가 있잖니. 그런데 이제는 김서방을 인정하든지 해야겠다더구나. 정말이야? 근데 난 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 네 아빠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니. 그것 때문인지 아직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중인 모양이다. 그래도 너한테 사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서방 형편 어려운 것도 듣더니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나도 아빠가 사과만 해주면 화해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결혼할 집안 정해놨다고 무작정 결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그것만 아빠가 인정하고 사과해주면 나도 아빠 용서하지. 그래, 그 문제로 네 아빠랑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너랑 네 아빠 사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싶지도 않고. 사실 건강 잘 챙기며 멀쩡히 함께 행복한 시간만 보내도 모자란 인생 아니니. 그런데 가족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남처럼 지내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니? 그래, 엄마가 마음 약하고 이런 걸로 신경 쓰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거 인정할게. 앞으로는 더 챙기고 신경 쓰려고 할 거고 자주 찾아올 테니까 나 귀찮다고 문전 박대하지 마. 네 아빠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는 꼭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얘기 가끔 하더라. 아빠가? 네 아빠가 돌아가시면 너한테 이 집이며 재산이며 다 물려주지. 달리 누구한테 주겠니? 그러니까 너도 아빠한테 잘해.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건강 더 신경 쓰자.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너나 김서방도 건강 잘 챙기고.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눈이며 관절이며 몸살이며 각종 질환을 앓던 엄마. 그런데 저와 아빠가 결혼의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가 집안을 나오다시피 한 뒤로는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정들을 얼추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아빠랑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싫은 마음에 자주 집안을 찾지도 않고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아빠로부터 듣게 되어 그 뒤로는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빠와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의 간병일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신우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언니, 사돈어른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밥을 안 먹이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줄 알았지. 나 항상 오후 되면 집 밖에 나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어머니랑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도 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같이 신경을 써야죠. 돌봐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너무 개념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애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래요. 본인 자식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돈 들이고 있잖아요. 매달 생활비랑 식비로 빠져나가는 돈만 받는 것뿐인데요. 작정하고 어머님이랑 제가 돌봐주는 보모 비용 다 계산해볼까요?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냥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돌봐주신다고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왜 자꾸 한 입으로 딴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아, 나 우울증인데 진짜 이럴 거예요? 사람 미치는 꼴 보려고 이러세요? 아님 엄마랑 오빠한테 이거 다 한번 꼰질러봐요? 나 고자질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한번 선 넘어볼까 싶네. 그러시든지요. 여보 정말 미안. 하영이가 또 당신한테 꼬장 부렸다며?
내가 주의를 주는데 얘가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냥 쫓아내야 될까봐. 아니, 본인도 우울하고 짜증나니까 그런 거겠지. 보니까 산후 우울증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쫓아냈다가 괜히 또 집안 난리 나게 하고 싶지도 않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당신이 정말 보살이다, 보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떻게 잘해야 될까 모르겠네. 말만 해. 혹시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가씨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지네. 그렇지. 걔가 좀 밥맛이 없기는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요구를 하지? 옆에서 듣다 보면 가끔 내가 너무 놀랄 때가 있어. 내 동생이지만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사실 나 며칠 전에 당신이 아가씨 혼내고 있었던 거 들었어. 자고 있는데 나 자고 있는 방까지 혼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 고맙긴 한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어머님도 몸 안 좋으신데 이런 문제로 가정불화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걔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당신 잠 방해 안 하도록 노력하고 더 눈치 볼게. 자꾸 당신이 왜 눈치를 봐? 가족끼리인데 왜 그래? 설마 당신이랑 어머님 사업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래? 뭐 경제적으로 사실 당신한테 거의 부담 주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영이랑 나랑 엄마 사는 이 집까지 다 당신이 장만한 거잖아. 물론 하영이야 모르고 있지만. 아가씨가 나 대하는 태도 보니까 아빠가 병원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 안 한 것 같더라. 당신 생각보다 입 무거운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입이 좀 무거운 편이긴 하지. 사실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나랑 결혼했는데 그런 사정까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게다가 하영이가 약간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 알면은 그날부터 당신 눈치 엄청 볼걸? 그럴 거면 그냥 말해버릴까 싶기도 하네. 내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다. 걔가 우울증 핑계로 우리를 호구처럼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엄마가 그걸 하루 종일 돌봐주고 있고 지는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냥 내쫓아버릴까? 내 집인데 뭘 멋대로 내쫓는다고 그래? 그리고 아가씨는 미워도 애기는 귀엽잖아. 민수 처음에 이 집 왔을 때는 앙상하고 피부도 안 좋고 아토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된 거 보이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막 다 뿌듯한 거 있지. 당신이 철저하게 건강 신경 써주고 케어해준 덕분이야. 그렇게 기록까지 해가면서 식단 관리하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죄다 당신 덕분인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너무 열받더라. 나 이런 거 하영이한테 다 말하거든. 근데 이 헛똑똑이가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이 밥만 잘 먹이면 된대.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 아주 미친다니까 애가. 아가씨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도 직장 알아본다는 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신우이의 아이 민수의 건강은 저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의 요구는 나날이 뻔뻔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잠깐 보러 간 동안에 또 재촉을 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죠. 그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무시를 하고서 저의 일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베풀고 싶은 정도만의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게 거슬렸었던 것인지 결국 먼저 선을 넘게 된 신우이였죠. 언니, 진짜 내가 참다 얘기를 해요. 오빠랑 엄마한테 제가 정말로 다 말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따로 말을 해요. 참고로 그냥은 못 넘어가니 각오하세요. 못 넘어간다니 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보태는 거 하나도 없는 처지가 누구시더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랑 오빠가 버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놀러만 다닌다는 게 말이나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는 저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건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이잖아요. 사돈어른 아픈 거 알겠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분 아닌가? 우리 민수는 앞으로 잘 자라서 이 집안 기둥 될 아이고요. 우선순위 파악이 얼추되지 않나요? 빨리 와서 우리 애 밥부터 빨리 챙겨줘요. 제가 밥 차리니까 맛없다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엄마 내버려 두고 애를 돌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야 이해를 하시네. 제가 진작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 나도 세게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뭐 세게 얘기한다고 무서울 것도 없지만 얼마든지요. 야, 인연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네가 내뱉었던 말 다 후회하게 해줄게. 네? 후회하게 해준다니요? 그게 무슨 헛소리세요? 제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따가 집에서 봐요. 아니, 후회할 일이 뭐냐니까요? 사람 무섭게 그러지 말고 빨리 답을 말해보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집요한 추궁을 무시하고 제 할 일을 다 끝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를 어떻게 혼내줘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울상으로 절 맞이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왜 무릎 꿇고 있고? 나 사실 당신이랑 동생이랑 통화하는 내용 들었거든. 근데 얘가 또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듣자 하다 보니 나 더 이상 좀 참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냥 다 말해버렸어. 다 말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어머님이랑 사업 망했다는 거 말했다는 거야? 우리 생활 편하게 해왔던 거, 내 부모님이 부자인 덕분인 것까지도 다 말했다고? 그래, 다 말했지. 솔직히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생각해보면은 당신한테 나랑 엄마랑 동생이 받고 있는 도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 와중에 체면까지 생각해서 마음껏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너무 과한 요구인가 싶더라고. 그것만이면 모르겠는데 또 동생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당신 갈궈대니까 정말로 참기가 어려웠고. 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건 정말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오빠랑 엄마가 돈 열심히 버는 동안 언니가 쓰고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정말로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고 자시고 간에 그동안 했었던 말들을 기억해보세요, 아가씨. 제가 정말로 염치가 없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는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닌 건 아시죠? 설령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쳐도 그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한 푼 벌고 더 못 벌고로 사람 갈구고 눈치 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근데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리잖아요, 언니. 민수,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건강관리하고 식단 챙겨서 그나마 여기 와서 아토피도 좋아진 거야. 네가 끼니 계속 먹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걔가 건강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그런 거 아냐? 너는 왜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항상 상황에 불만만 가지기만 하냐? 김아영, 너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오빠 미안해. 그리고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쫓아보내지 말라고. 언니가 그동안 나 벼르고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나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나 앞으로 정말로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제발 믿어줘. 두 사람 임신 잘 되게 매일마다 물 뜨고 기도할게. 응? 아가씨, 그 말이 정말이죠? 그냥 단순히 상황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지켜요. 언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움직일게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정리도 하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나태했어요. 저 정말 이대로 나가면 죽어요.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동안 행해왔던 말들 다 본인 입으로 내뱉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언니. 사돈어른 아프신데 제가 간병 도움드리지를 못할 망정에 밥 안 먹인다고 보채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빠랑 엄마가 돈 번다고 착각하고 가족인 언니 핍박해서 정말 죄송해요. 또 살 만큼 산 사람 냅두고 빨리 와서 우리 애 밥 좀 챙겨주라고 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와, 정아영. 너가 한 말들 다 되짚어보니까 진짜 가관이다. 가관.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미안 오빠.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기강 좀 잡겠다고 그랬던 거라고. 사실 내 남편이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 동안 집안일도 안 하고 가사 활동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헤어졌던 거야. 그래서 민수라도 잘 챙기고 보란 듯이 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냐? 왜 말을 안 해?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 내가 멋대로 주장해서 해놓고 염치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 그래서 질투가 나셨어요? 왜 저한테 매일 시비를 거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맞아요. 질투.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는 행복하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질투심이 생겨서 그랬어. 미안해요. 정말로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혼했던 남편의 모습이랑 겹쳐 보이고 오빠랑 엄마 힘들게 한다고 제가 착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마랑 오빠가 좋아하고 챙길 정도로 좋은 사람인 줄도 몰랐고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언니. 그렇게 속내를 다 털어놓은 신우이는 그날로부터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아침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보다 더 기쁜 것은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로 남편과 저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생겨난 아기로 인해 저희 집안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골이 깊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아빠와 아이를 소재 삼아 대화도 나누고 화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버릇없고 철 없던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들 그리고 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뒤로 신우는 사람이 달라져 행동이며 말이며 극도로 조심히 하고 있어 저도 용서를 해주고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